시민은 언제나 역사의 끝에 서 있다. 미래를 선택함으로써 오늘을 역사로 바꾸는 권한과 의무는 시민에게 있다. 네, 최 사장 작가의 저서 시민의 교양 중에서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시민이 가진 힘, 여러분은 얼마나 발휘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내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시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요. 내가 그리는 미래도 막연한 희망이 아닌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7월 2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시즌2 서초 FM 통통팟의 김진아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라는 점에서 영화 라디오스타와 비슷하지만 우리 동네 라디오처럼 연예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PD, 작가, DJ 역할을 하며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의도 시민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너나들이 방송국 김선향 씨와 함께 공원의 방역수칙 현장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 44분에 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 우리 동네 라디오 중에서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는요, 오직 시민의 눈과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방송인데요. 서울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이 지역 공동체의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면서 주민자치를 위한 공론의 장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죠.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동네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을 한번 이 자리로 모셔봤는데요. 황원 시민 PD, 박현주 시민 PD, 그리고 김일아 시민 제작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황원 PD님부터. 예. 네, 저는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시작한 9시 44분부터 9시 59분까지 방송되는 우리 동네 라디오의 시민 PD를 맡고 있습니다. 황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박현주 PD님. 네, 저도 지금 TBS 우리 동네 라디오 시즌2에서 박현주 시민 P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상호문화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동네 라디오 시즌2의 시민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희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사 건네주셔도 좋고요. 이 마을 미디어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과 TBS 앱 열려 있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요.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세 분 그 마을 미디어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박현주 PD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네, 저는 이제 6년 차 마을 미디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랜 역사가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렇죠. 6년 정도 활동을 하셨고. 네. 황원 PD님은? 저는 이제 1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역사가 계시네요. 2009년도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이렇게 그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마을 미디어라는 게 만들어진 것부터 보고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군요. 김일아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귀엽게 끼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개월 차 됐습니다. 이제 3개월 차 되셨군요. 네. 예, 제가 이거 진행한 거랑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마을 미디어 이제 활동가가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이렇게 평소에 지역 현안이나 이런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일단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게 좀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에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학교나 회사에서도 제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소수자의 권리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상호문화를 전공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민 제작자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의도가 너무 좋네요. 예, 준비해 주신 티가 너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예. 황원님은 거의 이 시민 채널의 역사라고, 시민 프로그램의 역사라고 보는 게 13년 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지역에서 뭘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네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좀 바꾸는 일,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이죠. 예. 근데 무슨 일을 할까 막 찾다가
찾은 일이 사실은 이 일이에요. 어떤 뭔가에 힘이 되고 싶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 이 마을에도 뭔가 힘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셨군요. 약간 이제 좀 다른 결인 게 뭐냐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의미는 별로 없었고요. 그냥 동네에서 뭘 하고 싶다라는 건데 어떤 일을 할까,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맞은 게 이 사람들의 시민들의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아니 동네에서 뭘 하고 싶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실 쓰일 수가 있잖아요. 굳이 말씀드리면 얻어 걸린 거죠. 좋은 쪽으로 굉장히 잘 얻어 걸리셨네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박현주 PD님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저는 되게 단순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2016년에 첫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그냥 미디어 교육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좀 어떻게 제쳐두고 제가 이렇게 일선에 뛰어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계기가 또 제각각이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김일아님께서 그 대학원 전공이 상호문화라고 하셨어요. 네. 상호문화라는 건 어떤 전공을 말하는 겁니까? 상호문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뭐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 게. 네, 저도 아까 이따가 여쭤봐야지 하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다문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문화는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근데 이제 다문화랑 비교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는 이제 다양한 문화 이렇게 해서 문화가 많다에 초점을 좀 맞추는 개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문화의 존재, 다양한 문화의 그런 공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호문화는 문화들 간의 관계, 다른 문화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주민을 바라볼 때도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너희는 한국으로 왔으니까 주류 문화인 한국 문화를 배워서 적응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라. 네네. 한국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를 배워라.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네. 뭐 이런 식이죠. 좀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네네. 상호 문화에서는 이제 이주민을 바라볼 때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 문화를 모르는 존재 이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면서 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을 해서 우린 모두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데 교과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황호한 PD님은 지금 우리 동네 라디오 시즌 2 방송 중인데 13년 하셨으면 시즌 1부터 함께 해오신 건데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 이게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잘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은 시즌 1에서는 사실은 시민 제작자들이 100% 제작하는 걸 좀 원칙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맡겨드리고 알아서 좀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을 했었다면 시즌 2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뭘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작 기간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뭐 한 2주, 3주 동안 같이 취재도 해드리고 대본도 좀 더 수정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더 거쳐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좀 관심과 조금 더 많은 멘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좀 제작이 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품으로 한 발짝 더 이제 다가갔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드는 거를 100%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또 동시에 그 존중을 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도움을 드려가지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드린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간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님이랑 김일아님은 그동안 제작했던 방송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민분들 많이 만나보시고 저도 사실 이제 천만의 말씀이 시민 여러분과 만나는 방송이었잖아요. 저는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못 들었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시즌 1에서는 이제 패널로 참여를 계속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황호한 PD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보를 좀 전달해야겠다. 뭐 그런 게 좀 많이 강했었거든요. 마을의 정보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보다는 좀 마을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시즌 1은 말고요. 시즌 2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보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것 중에 동네 고양이 누룽지라는 거가 있거든요. 대놓고 홍보라는 코너인데요. 거기서 아마 TBS 홍보팀에서 픽해서 아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이제 그걸 바라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준비한 또 방화동 천문대 소식 방송을 제가 꼽고 싶어요. 천문대 소식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엑스파일에
스컬리가 돼가지고 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걸 연기까지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걸 픽을 안 해주고 계세요. TBS 홍보팀에서. 네. 이거 애니메이션 잘 나올 것 같거든요. 픽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김희라님은 어떤 방송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3개월 차다 보니까 아직 방송을 2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 제작했던 코로나 블루를 이기게 해준 마토마토 이야기를 저는 좀 제 기억에 좀 더 많이 남고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줄 수 있나요?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예. 이게 제가 원래는 덴마크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한국에 네네. 귀국을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막상 오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나는 대학원생인가 백수인가 이렇게 방황하던 그런 시절에 우연히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토마토 씨앗이 뿅 하고 올라오면서 그 씨앗을 제가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도 우울감도 덜해지고 뭔가 일상 속에서 작은 재미를 찾아가면서 되게 활기를 찾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런 소소한 거에 한번 감정을 담아보는 것도 이 극복을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제 경험이 들어가서 처음이라서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네네. 좀 그런 나의 이야기를 좀 작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서 그게 좀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그런 것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이 제일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랑 함께한 방송.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 한 구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100억 만들기님께서 아이디가 100억 만들기. 예. 부러운 좋다. 아이디네요. 예. 우리 동네 라디오 들리던 정겨운 목소리들이네요. 잘 듣고 있어요라고도 문자 보내주셨고요. 미니제리님께서 우리 동네 라디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을의 유용한 정보를 정말 잘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황환님, 근데 종종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다룬 내용이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사회적 이슈가 된 거가 있죠.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뤄? 예를 들면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모 지역의 이제 구청장이 결혼 안 하는 공무원들을 미팅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뤄서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요. 무산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만 알고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이슈가 된 것도 있는데 이슈가 안 돼서 좀 속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게 안 됐습니까? 이제 작년 그 장마철에 이주민 방송에서 활동했던 활동가가 지방 서울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을 했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송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식의 방송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뭐 이슈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 겨울에 목숨을 잃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우리 동네 라디오 이런 방송들이 좀 더 이슈가 그 이후에 이제 이슈가 된 거군요. 그럼 그렇죠. 언론에 나오면서. 원래 작년 여름에 이미 그런 장마철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러네요.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겨울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주 노동자가 농사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우리 동네 라디오가 조금 더 이슈가 됐으면은 정말 그 미리 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이렇게 어두운 이제 사각 지역에 있는 안 좋은 일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제 대중에게 좀 많이 알려주는 그런 매체로서 역할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 모셔보고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라디오 제작하고 계시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좀 귀에 계속 박히네요. 그런 이제 사회 고발적인 느낌의 그 뉴스들도 좀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 목숨을 잃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면서 보통은 세 분 다 그냥 직장이셨고 학생이셨고 이래서 딱 방송을 만들고 있는 좀 제작자분들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전의 삶과 어떻습니까? 예. 먼저 박현주 PD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제 이름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할 때는 저는 이제 신부님으로 불렸고 임신을 하면 이제 3번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저희 아이가 저에 비해서 되게 미모가 좀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예쁜 애기 엄마 이렇게만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도 뭐 PD님 이렇게 부르면 이름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제는 이제 활동하니까
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어디 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름을 찾았어요. 이름을 네. 찾으셨다. 김일아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가볍게 시작하면은 좀 일상 속에 항상 저는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막 일상 속에 치이다가 아이고 맞아요. 예,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예. 이제 그렇게 살다가 뭔가 일상 속에 약간 MSG처럼 뭔가 재밌는 그런 요소가 생긴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시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럼 난 내가 보는 세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관찰자적 시점? 좀 더 예민하고 세심해지고 좀 그런 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된다라는 뭐 봉사활동도 포함해서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다는 것을 저도 이제 천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거의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황화님은 어때요? 13년 차 되셨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점. 너무 이전의 기억이 안 나. 13년 전이니까 너무 이전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면서 살면서 할수록 사람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대문하고 마포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서대문이니까. 근데 서대문에서도 예를 들면 신촌하고 홍은동, 홍제동은 어떻게 다른지. 약간 이런 것들을 이 차이가 계속해서 좀 드러나 보이게 되고 또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관심 갖고 계신 뭐 현안이나 이슈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거 좀 다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동네 라디오의 약간 한계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동네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 동네 그런가 보지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제를 가지고 25개 구에서 한번 다 같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길고양이 정책이다. 그러면은 서대문구 길고양이 정책, 뭐 마포구 이런 데 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동네 길고양이 정책이 어떠한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서울 전체에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획들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마을 소식만 전해주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같이 공감대를 또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공감대를 한번 또 끌어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과연 뭐 황우한 PD님이 제일 오래 하셨으니까 이 미디어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좀 질문이 심오한가요? 예,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란 과연? 어쨌든 좀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항상 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프로들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들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프로들의 관점에서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새로운 관점을 뭔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요즘은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04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인이라는 직업은 정말 특별한 사람, 일부분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뭐 너튜브라든가 이런 뭐 마을 미디어 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방송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이건 좀 아쉽다. 뭐 요건 좀 더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현주님.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러 PD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름 불러드렸어요. 이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방송을 시작을 또 하면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또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달해도 될까? 뭐 구청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민의 좀 눈치를 본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좀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박제가 돼서 했던 말이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에 임하시는 분들은 요즘 자체 검열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마을 미디어에서 그 역할을 좀 잘 뽑아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일아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아쉬운 부분. 저는 이제 참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이야기를 저희가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시민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의 방송을 좀 들어주시고 참여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온 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000님께서 전에는 우리 동네 라디오가 시작되면 다른 음악을 듣기도 했었는데 제대로 한번 들어보니까 좋은 정보와 주류 미디어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천만의 말씀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많이 아쉽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뒷부분은 괜히 읽었네요. 예, 이거 제가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 뒷부분도 읽어버렸네요. 자, 그리고 내 친구 TBS님께서 이거 참 아이디가 정겹네요. 내 친구 TBS. 자,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저희 처남이 나와서 반가웠었어요. 고양시에서 커피나무 키우는 정현석 씨였는데 지금 하우스에 커피랑 바나나, 두리안까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현석 혹시 나세요? 네. 그때 커피 재배한다고 해가지고 방송에 이 아이템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마을에 계신 여러분들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곳이니까요. 말씀하거나 내 목소리 좀 내고 싶다는 분은 언제나 좀 연락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모집을 곧 할 겁니다. 시민제작자 분들을요. 그러니까 곧 모집하니까요. 공모 뜨면은 꼭 좀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모를 어느 한 시기에 딱 잡아서 하는 거죠? 네, 이거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시민협력팀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언젠가 내일 모레 곧 어느 순간에 이제 공모가 뜨니까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처럼 이런 지역 공동체 또 넓게는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저는 많아져야 한다라고 보고 많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세 분 중에 어떤 분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일아 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김일아 님께 한번 좀 시간을 드려볼게요. 왜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또 제가 시민 제작자로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사회의 변화를 이끌 때는 뭐 규칙을 통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정책을 통해서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수동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반경과 그런 관점을 넓히고 그 자신의 동그라미를 계속 넓혀나가면서 그게 다른 개인과 함께 그 동그라미가 겹치는 순간 저는 그게 그 시민 커뮤니티의 힘이자 그런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의 참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누가 목소리를 내겠지라고 좀 약간 수동적인 자세로 머물러 계신 분들 많은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상적으로 자기네 목소리를 좀 내야 세상이 그걸 듣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원님께서 이 말에 조금 더 보태주실 말 있으세요? 말씀?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보통 이제 이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보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잘 아세요. 시장이 누군지도 잘 압니다. 우리 자기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잘 아세요. 자기 동네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누군지는 또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분인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삶에 가장 밀접한 정책이 수행이 되는 곳은 사실은 그런 곳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송도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강요드리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가 오늘 사실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저도 이제 한 3-4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세 분이 마지막 천만의 말씀의 주인공이셨습니다. 혹시 세 분은 저희 방송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시죠? 네.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하긴 한데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점이 좀 힘들었고 어떤 점이 좀 좋았었는지 오히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참고하게. 역시 PD의 이 중특이라고 하죠. 이거 나왔죠. 저는 너무 즐거웠고, 그러니까 못 들었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동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화의 반경이 사실 굉장히 좁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직군의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 인생에서도 영광이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배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소감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까요? 짧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빛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황현희 진행자님 못 뵙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또 그만큼 시간적 여유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 제작자의 자격으로 TBS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사실 안 생겨요. 아니에요. 연락처 주고 가세요.
우리 전 프로그램 이승원 씨 방송에 네. 또 매일 나오게 돼가지고 거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짧게 김이나님.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 참여한 거 너무 영광이고요. 그 천만의 말씀 황현희입니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시민 제작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3번이나 드렸네요. 자, 천만의 말씀 오늘 여기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좀 문을 닫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냥 호응으로 흩어져 버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야말로 그 말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때 우리 사회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세상은 변화를 향해 굴러갑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